반도체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만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쉽게 받다가 현타가 온 듯 보입니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선도국가답게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낸 속도보다 빠르게 만들겠다며 자신감을 내보였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이 있던 2021년 4월 9일 전 세계가 한국의 빠른 개발 성공에 주목했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기자회견을 열고 KF-21 개발 비용의 5%로 따라잡겠다고 발표합니다. 한국이 200빌리언 대만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대만에서 화제가 되자 차이잉원은 200빌리언 달러는 너무 과하다. 10빌리언이면 충분히 대만에 맞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겠냐고 중산과학원에 물었고, 중산과학원의 창은 R&D는 단계별로 개발 가능하다고 차이잉원 전 총통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대만이 생각했던 것은 22,000파운드 하이엔드급 엔진을 3년 안에 개발하고 본체는 KF-21을 베껴오겠다는 취지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뒤 KF-21 엔진 점화에도 성공합니다. 이를 지켜본 대만에서는 본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한 듯 보였습니다. 3주 후 대만 중산과학원은 2024년까지 KF-21과 90% 유사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며 두 전투기를 옆에 붙여놓으면 어느 국가에서 개발됐는지 모를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2천억 대만 달러를 사용한 한국의 5%에 해당하는 100억 대만 달러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할 거라고 비아냥댄 것입니다. 즉, 한국이 KF-21을 만들었다고 해봤자 엔진은 미국 거라서 엔진만 있으면 KF-21 정도의 기체는 3년 안에 개발 가능하다고 본 것이고, 개발 비용도 한국의 5%로 국산 엔진을 만들어 남다른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장담한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만이 보유한 민항기 수준의 경국전투기 TF-1042-70 엔진을 토대로 하이급 22,000파운드 엔진 개발이 가능하다는 근자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대만 국산 차세대 전투기 ADF 개발 비용에서 엔진 개발 비용을 뺀 셈입니다. 대만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착수했던 22,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프로젝트명은 프로젝트 베가로 17억 1천만 대만 달러, 약 720억 원 이상을 책정해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ADF 개발 프로젝트와는 별개의 프로젝트로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지난 7월 14일 금속공학의 부재로 프로젝트 베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디펜스투데이는 21일 국방부가 위빙우스타 1단조 및 기타 12개 핵심 엔진 기술을 위해 열간 단조 등 개량형 F-124 엔진의 연구 개발을 시도했다. 그러나 개량형 F-124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베가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중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엔진 기술 수준이 높고 1단계 연구개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베가 프로젝트의 1단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공군 전투기 F-124의 엔진을 기반으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초기 목표이며 엔젤 프로젝트 및 기타 24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원래 계획인 F-124 엔진을 개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F-124 엔진의 6,300파운드 추력이 중형 엔진의 최대 추력으로 높아질 때까지 88억 대만 달러, 약 3,7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엔진의 소량 시험 생산의 2단계 프로젝트에 진입하는 것이었고, 프로젝트의 1단계는 사블레이드 터보 제트 엔진을 구블레이드 엔진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엔진의 고온 부분의 재료는 고온, 고압, 초고 원심력을 견딜 수 있고 변형이 없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으로 역 엔지니어링으로는 복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평가 계획 전체를 한국의 KF-21 전투기 연구개발 개념과 일치시키고 기술적으로 성숙한 미국의 FA-18EF 슈퍼호넷 엔진을 직접 채택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KF-21과 동일한 GE F-414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카이는 지난 10일 KF-21 1호기 생산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KF-21 생산에 착수한 시기에 대만이 바로 ADF 개발 속도를 늦추고 엔진 포기를 선언했다는 것은 한국 KF-21의 패배를 선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 2017년 베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당시 대만도 하이급 엔진은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을 신경 쓰지 않고 대만이 하이엔드 엔진 개발에 집중해서 투자했다면 올해 국산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한 한국보다 앞서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을 의식하고 본인들도 해낼 수 있다는 근자감만으로 7년여를 허송세월 보내고 엔진 개발은 포기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 밀떡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200억도 아니고 720억으로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려는 게 양심 없다. 저 돈으로 터보팬 개발은 솔직히 방산비리 정치자금행위지. 현실을 깨달았으니 잘했네. 쟤네도 같은 핏줄이라고 중국스러운 부분이 있다. 경국 전투기 개발했으니 그걸 발전시키면 한국만큼 자체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건데 지금의 대만은 반도체 몰빵이고 나머지 분야는 옛날보다 다 퇴보해서 자체 개발이 쉽지 않을 거임. 그냥 인도한테 테자스 사는 게 최선일 듯. 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엔진 개발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경국 전투기보다 약간 떨어지는 5,500파운드급 엔진은 3년 안에 공개할 예정이고 이미 가스터빈 엔진 기술과 나로, 누리호, 미사일 등 우주산업에서 얻은 합금 기술을 장착하고 있어서 2035에서 2037년 목표로 개발하는 15,000파운드 엔진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경국 전투기를 내세워서 뭐 좀 의시되는 상황이지만 경국 전투기에 들어가는 TF-1042-70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미국 허니웰이 줬다고 봐도 무방한 기술입니다. 결국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체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며 3년 안에 개발 가능하다는 청사진만 그린 게 우스울 뿐입니다. 근데 미국이 과연 F-414를 대만에 내어줄까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이유로 절대 그럴 리는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대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 주도의 GCAP 템페스트나 인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합류하거나 KF-21에 합류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GCAP 템페스트는 중단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즈는 22일 이달 초 출범한 스타머 정부가 보수당 14년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전략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방산업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19일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참관한 자리에서 국방전략 재검토에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의제로 포함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물론 진행 중인 재검토가 있다면서도 나로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인지 짚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국방장관이 이와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스타머 총리가 전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확인했으나 국방전략 전면 재검토와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장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풀이했습니다. 텔레그래프도 스타머 총리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젝트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도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개발 중단에 대해 보도했고 요미우리도 차기 전투기 개발이 영국 정권 교체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얼마 전에 잠수함 기술 유출건도 있었고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때문에 한국도 대만과의 협력을 절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대만은 남은 선택지 하나인 인도와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만든 성과를 가볍게 본 대만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대만아 정신 차려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